여러분 안녕, 재즈민고입니다. 오늘은 지인의 집에 이렇게 바가 있더라고요. 직접 만들었대요. 그래서 있으면서 이뻐가지고 여기서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새로 만난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뭔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뭔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나 말고도 또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제 날것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그냥 최대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어릴 때 뭔가를 배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묻는 거, 영어 배우는 게 어려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는 되게 어릴 때 시작을 했거든요. 뭐 한국 나이로 초3? 뭐 더 어릴 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딱 초3, 초4 때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막 스피킹이나 리스닝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피킹을 본격적으로 제가 많이 배워야겠다 한 거는 사실 어른 되고 나서 21살?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교환학생도 가고 싶고 외국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되게 막 혼자 미드도 보면서 쉐도잉도 막 많이 하고, 그거 막 말 빠르게 하잖아 미국인들이. 그래서 막 0.5배, 0.25배속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해가지고 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미국인 친구나 이런 친구들도 한국에서도 사귀려고 하고 언어 교환 모임 같은 데도 나가고 가끔 전화 영어도 이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온갖 방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뭔가 잘 되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영어를 하게 된 과정을. 뭔가 지금은 이제 나름 편하게 영어로 대화하고 100%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어려웠냐라는 질문 듣고 근데 사실 너무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뭐를 하지 않느냐, 약간 뭐 스케이트를 배우거나 막 자전거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뭐든지 간에 뭔가 내가 이걸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하고 싶으면은 농구를 할 때도 그냥 막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볼래 하면서 해보면서 재미도 있고 또 실수해서 공 못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즐기고 재밌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따라온 거죠. 그냥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뭔가 어릴 때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배울 때 막 이렇게 재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좀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 지금, 그리고 20대 초반만 해도 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어른이라기에는 어른이긴 한데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근데 뭔가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하기가 계속 막 재개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내가 해왔던 일, 예를 들어 교육 쪽 같은 일,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안전지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은 제가 할 수 있던 일,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법을 아는 일을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을 이제 좀 중단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요거에 쓰게 되니까. 뭐 그렇다고 딱 이걸 다 꺼버리고 이렇게 이것만 올인할 필요는 없고 둘 다 하면 제일 좋다고 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교육 쪽을 많이 조금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내 시간과 노력과 뭔가 비용과 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거를 쓰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결과라는 게 뭔가 내가 맘 먹는다고 딱 내 손안에 있는 결과들도 있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또 대부분의 일? 예를 들어 막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구독자가 얼마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 손밖에 일잖아요. 그리고 사실 막 스케이트를 타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공유하고 막 그냥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 결과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인데 때가 맞으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뭔가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막 자전거를 배울 때는 처음에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는 평생 안 될 사람인가 봐. 나는 평생 자전거를 못 탈 사람인가 봐. 막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면 되지. 해보지 뭐. 그냥 넘어지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고. 또 좌절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재미도 있으니까 그냥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그냥 잘 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어릴 때 그 순수한 그냥 열정? 그냥 앞도 뒤도 없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해보고 즐기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 그냥 어린 시절의 저에게서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다 보면 이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긴 하겠지만 뭔가 그냥 모르겠고 그냥 한 1년 정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봐야겠다. 그리고 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굳혔던 것 같아요. 그냥 둘 중에 고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서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저 영어 자격증을 하나 따면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쓰는 시간과 뭔가 비용과 이런 것을 제가 선택을 지금으로선 하지 않고 이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막 자꾸 제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주변이랑 비교도 하게 되고 막 며칠 전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여기 뉴질랜드에 이민을 20살 땐가 와가지고 차곡차곡 일을 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물론 집에 한 10%만 돈을 내면은 살 수 있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산 거긴 하지만 걔는 이제 한 가지 분야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커리어도 쌓이고 뭔가 능력도 쌓이고 그래서 결과물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보이니까 뭔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나는 뭔가 관심 분야가 많아서 이것도 해보다가 그만두고 이거 해보다가 그만두고 막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되게 타인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엄마가 이제 제가 하나를 쭉 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저한테 하신 말들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도 같아요. 막 이렇게 하나를 끝까지 못하고 하나를 끝까지 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게 누군가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모두를 위한 말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를 위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휴먼 디자인 이거를 구글에 치면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나올 텐데 자기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은 그 휴먼 디자인 타입을 보여주는데 되게 간단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해보세요. 근데 저는 Manifesting Generator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관심 분야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이 관련해서 책도 조금 읽어봤는데 하나를 하는 게 맞지 않고 여러 개를 해야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이영지 같은 친구들도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원래 타고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근데 사실 유럽은 좀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사바사 케바케 나라 바이 나라긴 하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나 옛날 세대부터 하나를 진득하게 해서 꾸준히 결과를 보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인정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요새는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뭔가 엔잡러십에도 있고 뭔가 멀티로 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사람마다 정말 성향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하는 친구들 보면서 뭔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나? 나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엄마가 예를 들어 저를 제가 다양하게 한 걸 지지를 해줬다면은 뭔가 좀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음 한켠에 그런 엄마의 말이 박혀 있나 봐요. 엄마도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저의 성향과 맞는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좀 재밌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봤을 때 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네? 뭔가 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이렇게 탐험하고 너와 세상을 탐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제가 타고나기를. 아니면 지금의 저에게는 평생 그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농구 처음 시도했을 때 재밌고 딱지 처음 시도해봤을 때 재밌고 막 베이킹 처음 해봤을 때 재밌고 막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제가 몰랐던 저의 잠재력을 볼 때 되게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뭔가 이러면서 그냥 재밌어요. 저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저라는 사람의 잠재력을 확장해가고 제 뭔가 이거 새로운 것을 했을 때 이거의 끝은 어디일까? Yeah. There's another lake over the back there you can see. It's so foggy though. That's the lake that we Yeah. saw from the earlier part.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실패의 두려움이 내가 엄청 크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됐어요. 뭔가 직면을 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뭔가 두려움이 없어서 막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저는 두려운데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어땠냐면 두려워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 실패할까봐의 두려움을 회피를 하고 행동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를 얻거나 혹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하다가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봐 그럼 내가 나를 나 안 되는 사람인가봐 이렇게 뭔가 낙인 찍고 뭔가 그 감정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게 참 그럴듯한 핑계들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이제 정작 하다가 안 맞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그냥 그만두는 거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인데 그만두면은 그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실패의 두려움이 되게 크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인의 피에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막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과거 세대에 대한 좀 이해가 더 높아졌는데 뭔가 특히나 여자도 그렇고 또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옛날 시대 한국 여자는 이렇게 뭔가 내가 능력이 없고 이러면은 집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죽어야 되고 뭔가 그게 집안 일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유 엄마 아이유처럼. 근데 그런 비참함?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서러움, 비참함, 뭔가 내 힘이 없다 하는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그거 보면서 딱 뭔가 뼈저리게 딱 느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무능력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크구나.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한국 자체가 중국, 뭐 일본이나 미국에 이렇게 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잘해서 살아남지 않으면은 저희는 죽고 민족이 죽잖아요. 언어나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못하는 것, 무능력한 것, 해내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무능해지는 게 두려우니까 엄청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회피하는 용도로 엄청 행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회피를 하는 게 그냥 회피하고 안 해버린 것도 있지만 그 감정이 두려워서 엄청 열심히 막 지쳤는데도 번아웃 왔는데도 막 못 쉬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회피 성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의 두려움이 되게 크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무의식 정화를 하거나 좀 힐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실패 두려움이 있는 거구나, 내가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능력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정화를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감정이잖아요. 약간 두려움, 예를 들어 막 호랑이가 있는데 안 두려워, 그럼 안 도망가고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야 살아남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 나와 함께할 감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도 이 두려움을 함께 안아가면서 끌어안고,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해봐도 되겠다,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다? 왜냐면 두려움을 예전엔 되게 뭔가 없애야 되고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그냥 이게 나를 위한 감정이고 또 나와 함께 평생 함께 할 감정이고 뭔가 나의 동반자, 동지이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인정해주면서 두려운 이유가 있겠지, 그런 과거가 있겠지, 혹은 또 그렇게 유전이 되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유전이 안 되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로 그 두려운 존재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런 감정 모두 인정을 하고서 뭔가를 시도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런 막막함, 막연함이라는 감정도 마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막하고 막연하니까 좀 동기부여가 안 돼. 예를 들어 막 회사에 어떤 9 to 5를 가면 내가 좋든 싫든 앉아서 일을 하고 정해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실력도 늘고 좀 능력도 늘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어 유튜브나 뭔가 예술 쪽이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뭔가 뭐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영상을 찍는다, 이런 거 되게 막연하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 시험을 공부해서 붙고 안 붙고 이렇게 딱딱 결과가 가시적인 게 아니고, 느는지 안 느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뭐 예술을 한다면 이게 뭔가 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너무너무 상대적이고 너무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인데, 명확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명확하지 않는 그 과정을 되게 좀 못 견뎌하는 성향이 있어요. 답답하고 내가 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럼 내가 어쨌든 돈이라는 그 리워드가 바로 들어오고 딱 가시적이잖아, 그 결과값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보상감,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이 드는데, 예술이나 영상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그 결과가 가시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로 이제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매달 돈이 들어오고 이러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전 단계인 예를 들어 유튜브 초보분들, 저 같은, 그리고 뭔가 예술이나 아니면은 어떤 단계에서 초반에 시작하는 이런, 특히나 예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철학 이런 분야가 되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되게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9 to 5로 일을 가면은 잘하든 아니든 돈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냥 뭐 내가 뭔가 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는 들 수 있는데 이 정말 예술 같은 거는 그리고 너무 자유롭고 시간도 내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결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꾸준히 하는 동기가 안 생길 때도 많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영상을 찍으면은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찍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그런 뭔가 동감이 되거나 뭔가 그런지 그거를 알아가는데 차곡차곡 시간이 되게 들잖아요. 시간과 과정과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데 시간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급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영상 찍거나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동기부여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안 찍다 보면 찍고 싶어서 막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찍는 건데 그냥 재밌으니까 꾸준히 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뭐를 위해 하는 건가 이런 현타가 들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성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되게 뭔가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유튜브를 하시다가 포기하는 분들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그 성과를 보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유재석 님도 유는 님도 막 유명해지기까지 무명 기간이 되게 길었다고 했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런 기간이. 근데 그게 참 이해가 돼요. 참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막막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쓰고 했는데 노력도 많이 들고 했는데 나 근데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사람이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다른 분 영상을 보다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문구를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다시 또 공감이 됐는데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80세 세대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세 시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그러면은 이제 그분 말로서는 80대라고 보면은 40살은 12시에 해당하고 20살은 겨우 아침 6시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세 시대로 계산해 봤을 때 제 나이 제가 26년 정도 살았잖아요. 한국으로는 28이지만 산 거는 26년 정도니까 저는 만 나이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살이었지? 근데 8시 20분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8시경? 근데 그러니까 겨우 6시, 8시 막 이런데 내 하루 모두가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미래가 과거와 똑같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겨우 아침인데 지금 겨우 시작했는데 새로운 거 하면은 그날이 또 다른 날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날에 내가 모험을 간다 하면은 또 완전히 다른 날이 되는 거고 그날에 내가 책을 읽는다 하면은 또 완전 다른 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잖아요. 겨우 아침인데 내가 겨우 아침에 몇 분, 그러니까 몇 년이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죠. 몇 년이
1년이 18분이었나?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해서 안 됐다고 뭔가, 아니면 내가 아침까지 그 하나 일만 해왔다고 그 나머지 점심, 저녁, 밤 이 모든 것이 그거에 국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나이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살아갈 날이 훨씬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아갈 날이 70년 더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결국 지금 조금 20 몇 년 한 걸로 평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도 가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하나씩 올리고 올해 한두 달 전부터 조금씩 더 올리기 시작하고 했는데,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미래까지 다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진짜 그냥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 교육 쪽의 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마음 한켠에 늘 뭔가 이런 예술적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예술적인 걸 해보고 싶다. 더 이게 뭔가 일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의 영혼?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 그냥 내가 열정이란 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열정에서 나와서 하는 일? 이런 거 안 해보고 죽으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 근데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잠재력의 끝이라도 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막연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내가 될까, 난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의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또 두고두고 올라오고 늘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한테 한 몇 년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다시 교육 쪽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차곡차곡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뭔가 그래서 최대한 좀 남들과 비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는 나만의 길이 있고, 내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고, 해바라기나 예를 들어 장미나 필요한 물과 햇살의 정도와 뭔가 그런 모든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나도 내 인생 어떨지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보면은 나 너무 궁금할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죽으면 한 번 더 태어나서 내 잠재력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고 그냥 궁금하고 하고 싶고, 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 없을 때 많아요. 자신 없을 때 많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근데 또 저랑 같은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 새로운 길로 도전을 해보시거나 걷거나 막막하거나 이런 분들과 연결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그게 정말 힘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모임이 보이면은 막 이렇게 들어가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를 가면 같이 이렇게 신세한탄할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가면,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나 혼자서 예술 작업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 동지가 없다는 게 되게 뭔가 외롭거나 그게 되게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소통을 할 데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갖는 건 되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혼자 독고다이였거든요. 나 혼자 되게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나 혼자 할 거야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아수다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많이 개인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고, 슈퍼마켓 하나를 가는 것도
우리가 혼자면 슈퍼마켓 다 세우고 재료 다 구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꼭 그 분야는 다르더라도 분야는 저는 그렇게 크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되게 집착해 있잖아요. 우리 모두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에 충분한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거. 나한테 다 집착하는 거잖아, 되게 나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뭔가 실패해서 뭔가 안 되면 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쓸모없으면 어떤가요? 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 종종 해요. 일단 강아지가 뒷구르기를 성공해가지고 걔가 더 사랑스럽고 물론 귀여운 건 있죠, 뒷구르기 성공하면. 근데 그렇다고 걔의 가치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뒷구르기를 못해도 걔는 귀엽고 내 강아지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못해도 우리의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가 뭔가 능력주의가 많다 보니까 능력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이 큰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저도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근데 또 약간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그냥 현재에 있을 때 있잖아요. 아니 그냥 막 여행을 하면서 현재를 즐겨.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냥 좋아요. 막 내가 뭐 능력이 없으면서 이런 능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잘 안 들고, 우리는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의미 있고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것만으로 가치 있고 그냥 우리가 살아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사실을 많이 잊지만 여러분들은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한번 제가 그걸 다시 알고 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는 시도하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답고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얘기를 주줄주줄 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되신 분 있으면 꼭 코멘트 남겨주세요. 왜냐면 전 너무 궁금해요.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느끼고 이런 길을 걸어가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서로 힘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 채널이 좀 더 커진다면 이런 거 관련한 커뮤니티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하고 싶은 것을 뽀짝뽀짝 시도해 보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응원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그거 너무 쉬운 일만이 아닌데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왜냐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막 스티브 잡스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뭔가 하나의 창작물이 나오는 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시작점? 시발점이 되는데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구체화하려고 실제화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해보고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 이런 성실한 과정들이 거쳐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런 뭔가 창작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아이디어는 있어. 근데 그것을 실제화하는 데는 노력과 뭔가 그런 성실함이 들더라고요. 꾸준함?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건 재밌어 하는데 그 꾸준함은 좀 지루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의 말도 듣고 또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꾸준함, 오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 성실함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 그렇지만 저는 약간 즉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사실 조금 그런 꾸준함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새삼 느꼈죠. 그래서 함께 동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거 스스로도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